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부 2급 101회 4강 실무 강의로서 원천징수 종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인데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첫 번째, 일직료, 숙직료 등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고요. 두 번째로,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실비 지급 시는 과세요. 그러니까 출장 갈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출장 가면서 이렇게 실비, 실제 기름값을 받게 되면 과세다. 이런 말이 되고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식사 제공 시는 과세요. 즉 밥만 준다 비과세, 돈만 준다 비과세, 돈과 밥을 준다 돈은 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식사대를 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로 선택하신 다음 30만원을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10만원은 비과세, 차액 20만원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과세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4번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요. 초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인데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데요. 1번 생산직이어야만 됩니다. 사무직은 무조건 과세. 두 번째,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기본급이 되겠죠. 210만원 이하이면서 세 번째로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에 출산 보육비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만 6세 이하까지만 비과세, 7세부터는 받아도 되는데 과세로 처리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4번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6번 보겠습니다. 국외 근로소득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그리고 외항서는 국외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6번과 7번은 둘 다 외국에서 일하는데요. 기본은 원칙은 10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다만 국외 건설 근로자죠. 힘듭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사막에서 건설 일을 하시는 분 정말 힘들죠. 이런 분들과 외항서는 우리가 상선 같은 거는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빨라도 한 보름 정도씩 걸려요. 그런 분들 외롭고 힘이 듭니다. 생명도 좀 위험하죠. 이런 분들은 300만원까지 하고요. 다음 근로자 본인입니다.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도 비과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면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자녀들 학자금은 과세예요. 근로자 본인의 수업료와 근로자 본인의 수강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라는 거.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실업했는데 세금 내라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정도 익혀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5-1번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다음은 영업부 소속인 김정산 4번 1번 사원의 급여 관련 자료이다. 이를 참조하여 아래의 내용대로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추가 등록하고 5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뭐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네요. 과세, 비과세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인데요. 이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이 야간 근로수당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과세 여부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과세, 비과세가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회사에 지금 입력하는 것은 김정산 씨 이분 한 분이지만 직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생산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설정한 다음에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것을 설정해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메뉴를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급여자료 입력입니다. F2 한번 해볼까요? F2. 자, 몇 월 달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5월이죠. 05월 25일입니다. 25일. 자, 김정산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야간 근로수당 과세, 비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은, 사원 등록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원들이, 지금은 2명밖에 없습니다. 많이 있겠죠. 여기서 생산직 여부 등 연장 근로과세, 비과세 여부 여기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에서 야간 근로수당은 항상 비과세로 선택해 놓고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과세, 비과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산 씨는 생산직이 아니라서 연장 근로 비과세 여부가 불허되어 있죠.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이 비과세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비과세가 적용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가 된다? 과세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어떤 거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초과 근로수당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과세, 비과세를 선택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는 비과세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급여에서 공제할 항목 공제 등록 이렇게 있네요. 자, 언뜻 보더라도 주차비 요거 등록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한다. 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죠. 05월입니다. 직업일은 25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김정산 씨 거 입력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유재호 씨 걸 입력할 때는 꼭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면 긴장하다 보니까 위에 거 선택해서 바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 잘 보시고 선택하셔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급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본급 과세, 식대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볼까요? 본인 명의의 배기량 본인 명의죠. 그리고 업무용에 사용한다 그러네요.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영업부고 영업부라서 이거 과세 아니십니까? 과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디서 비과세로 해두고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과세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육아수당 만 6세 비과세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과세. 따라서 비과세 대상되는 거 한번 볼게요. 식대, 현물식사 제공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과세 아닙니까? 예, 과세 맞습니다. 비과세라면서요? 예, 비과세 맞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야간 근로수당은 항목에서는 비과세로 해두고 그리고 어디서 사원 등록 메뉴에서 뭐를 한다? 과세로 바꾸어준다. 이 말입니다. 혹시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비과세. 예, 알겠습니다. 한 번씩 볼게요.
사원 수당 공제 등록 여기에 갑니다. 기본급 사용하죠? 예, 맞습니다. 상여 안 씁니다. 부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직책 수당 없습니다. 부. 월차 수당 없습니다. 부. 식대 비과세 사용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사용할 것이며 비과세 예, 맞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 사용할 것이며 자, 이거 과세로 바꿀 수도 없고 비과세로 해놓고 사원 등록해서 바꾼다 그랬습니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과세 적용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육아수당 있네요. 비과세죠? 육아수당 항목 이름은 그대로 육아수당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F2. 자, 육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아수당 나와있죠? 자, 전기라 그랬습니다. 사용하니까 별 문제 없고요. 됐고. 체력 단련 수당 과세죠. 체력 단련 수당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맞고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출근 수당이네요. 과세 비과세 항목에 없는 것은 다 과세입니다. 출근 수당 그리고 전기 맞고요. 사용할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통상 임금 여부는 요거 부 별 문제 없습니다. 부로 다 부돼 있으니까 통상 임금은 아니네요. 요거는 부 맞추었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다음입니다. 공제 등록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공제 등록에 보니까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차비가 있었네요. 주차비 넘어가고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공제용은 기타라 그러네요. F2 그대로 항목에 맞추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크게 문제 없네요. 저는 이거 다 하고 나서 자, 여기에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색깔 표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확인. 자, 그래 되었고요. 자, 입력하기 전에 자,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수당이 총 몇 가지입니까? 3가지에 4가지 7가지네요. 확인. 자, 3가지 뭐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있고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유관수당, 그 다음에 체력 단련수당, 출근수당을 입력 안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수당 등록, 공제 등록해서 요게 부과되어 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본급부터 3개, 7개 맞고요. 이 중에 비과세 표시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4가지가 파란색 되어야 되네요. 예, 파란색 맞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기본급 얼마? 2800 불. 식대네요. 10만원 100 불. 자가운전 보조금 200 불. 야간 근로수당 10만원이네요. 100 불. 참고로 야간 근로수당 한도액은 연 24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육아수당이네요. 얼마? 10만원. 체력 단련수당 9만원. 그리고 9만원 90불. 그리고 출근수당은 8만원. 자, 이 사람이 비과세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비과세, 이거 비과세, 이거 비과세. 총 그러면 10만원에 20만원, 그리고 40만원이 비과세 됩니다. 맞는지 확인. 자, 아래쪽에 보면 비과세 금액이 40만원 맞죠? 야간 근로수당은 이렇게 자동으로 과세 처리된다는 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참고로 드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식대를 30만원 받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식대는 비과세로 하시고 30만원을 입력하면 10만원은 비과세로 넘어가고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20만원 초과분은 과세로 넘어간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꼭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공제 입력하러 갈까요? 자, 한번 보면서 입력하겠습니다. 보고 입력하시면 되니까 국민연금 138150 엔터. 건강보험이네요. 105300. 장기 요양보험 12920 크게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 24560 맞고요. 맞으면 넘어가면 되겠고, 다음 주차비네요. 100불.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입력은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이에 앞서 사원 등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을 할 때 가족관계부터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해서 아버지를 낳고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결혼을 하셔서 어머님을 낳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나와 형, 동생, 내가 결혼해서 딸, 아들 이렇게 낳습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위쪽이 존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쪽이 비속, 위가 존속, 아래가 비속이 됩니다. 이 가족관계 중에서 이렇게 빨간 칠해진 이 부분들 있죠? 이분들은 다들 공제 대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이런 분들은 존속은 맞지만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형제, 자매도 함께 되고요. 두 번째로 내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오면 됩니다. 똑같은 효과요.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아버지, 엄마도 공제 대상이지만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즉 배우자의 아버지, 장인, 어른,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어머님은 장모님도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즉 나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와도 된다. 이거 알아주시고요. 이 중에서 안 되시는 분들 빨간색으로 제가 해두었습니다.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원칙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말과 소득금액이란 말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주로 소득금액으로 출제가 됩니다. 원칙이에요.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나이 제한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에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이렇고요. 나이 제한에 예외가 있는데요. 자,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장애인한테는 혜택이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이 제한 예외니까 소득금액 제한 100만원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서 부양가족 사원 등록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시는 무조건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한부모 공제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 거주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계 존속이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외국에 산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원 등록에서 여기에서 소득금액 제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은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랬나요? 100만원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금은 분리 과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즉 문제의 일용 근로소득이나 복권 당첨금은 얼마가 나오더라도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총급여는 500만원까지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까지 됩니다. 300만원 이하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금액은 합쳐서 2천만원 이하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은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까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큰 뼈대입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 중에서 추가 공제가 되고요.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는 안 됩니다. 높은 한부모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됩니다. 왜냐하면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경로 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1년에 한 명당 100만원이에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200만원이 되겠죠.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인도 해당되지만 국가 유공자와 중증 질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고요. 한 명당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조금 까다롭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50만원입니다. 한부모 공제예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왜? 부모가 하나니까.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만 7세 이상이죠. 7세 이상 20세 이하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요거 아마 내년부터는 8세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0살부터 6세까지는 국가에서 자녀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 이상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이제는 내년부터인지 언제부터 7세까지 준다 그래요. 그러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7세 이상 20세 이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 중에 여기에 해당되어야지 추가공제가 되고요. 기본공제가 안 된다면 추가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소득 제한에 걸린 경로 우대자는 당연히 기본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공제도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아울러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있죠. 이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즉, 인적 공제가 되고요. 자녀 세액 공제는 제가 따로 적어 두었죠. 이유가 있어요. 이는 세액 공제입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이 되겠죠. 되는데 자녀 세액 공제는 인적 공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실무 화면을 보면은 한번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조금 내용이 많죠.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자, 먼저 공제 대상인데요. 원칙입니다. 소득금액 제한 있죠. 100만원 이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원칙이 이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뭐 안 된다는 뜻이고 나이 제한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의료비와 보험료는 예외인데요. 의료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와 중복 공제돼요. 보험료는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료비 공제도 있고 보험료 공제도 있고 교육비 공제도 있고 기부금 공제도 있는데요. 각
각각 기억하지 마시고 모든 원칙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원칙. 예외.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 보험료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이 제한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되겠죠. 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익혀주시면 전반적으로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용카드 공제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첫 번째,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금액은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안 돼요. 그리고 외국 사용이라든지 자동차 구입,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미취학 아동이 되겠죠. 학원비는 교육비도 공제되고요. 이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는 신용카드로 하면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로 하셨으면 체크카드 공제,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현금 영수증 공제, 이중 공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는 이중 공제가 안 되는데요. 이 취학 전 아동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 경감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는 새 차는 안 되고요. 중고 자동차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가 카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 자동차 1000만원짜리를 카드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게 되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공제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가 됩니다. 카드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신용카드니까요. 물론 교육비 공제는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거는 교육비 공제를 받잖아요. 등록금이니까 초, 중, 고, 대까지 되는 겁니다. 교육비 공제 받은 카드는 안 돼요. 카드 공제가 되지 않지만 왜? 교육비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설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의료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료비 제일 좋은 거 소득 제한, 나이 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65세 이상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되고요. 질병 예방, 질병 치료의 목적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약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한의사도 해당됩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중복 공제됩니다. 중복 공제가 아니고 잘못했네요.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공제가 됩니다. 연 50만원 한도예요. 자, 안경과 콘택트 렌즈 공제가 된다는 것 중복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연 50만원까지가 되고요. 다음입니다.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안경점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라식, 라섹은 병원비예요. 의료비이기 때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50만원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 한도지만 라식, 라섹은 수술입니다. 안경점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액 의료비가 되는 거예요. 50만원만 입력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정지는 안 됩니다. 제가 3번에서 말씀드렸죠. 질병 예방이나 질병 치료의 목적만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정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또 200만원 해줍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입니다. 자, 우리 시험이 중소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후조리에 지출한 비용 200만원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실손보험료 의료비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 의료비가 들었는데 실손 의료비가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만원만 공제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간병비라든지 간병인비 안 됩니다.
그리고 미용 목적 안 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거,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입력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복 구입비 연 50만 원입니다. 이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도 공제되지만 카드와 중복 공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현장 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인데요. 미취학 아동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들 갓난쟁이들입니다. 놀러 간 건지 공부하러 간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0만 원. 그리고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생의 학원비와 학습지는 안 됩니다. 학원비 안 돼요. 물론 이 학원비를 뭘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공제는 됩니다.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휴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을 말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윗 어른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 잘 시켜란 말은 있지만 부모 교육 잘 시켜라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되고요. 다만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도 됩니다.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장애인 특수교육이 어떤 교육인가를 아시면은 당연히 해주는 겁니다. 장애인들 중에 이 특수교육을 받아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교육이에요. 손이 잘 안 펴지는 사람들 손을 펴지게 훈련하는 겁니다. 다리 못 걷는 사람들 걷게끔 훈련해서 이게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이 장애인 특수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속도 되고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됩니다. 우리가 정규 교육기관이라 하면 뭐 영유아, 우리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 대까지입니다. 대학까지가 되고요.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교육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등록금, 입학금, 교과서 구입하면 교과서 구입비, 급식비,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수업료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분에 한해서만 되는 거,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은 안 해줘요. 물론 이거는 됩니다. 기부금도 우리 원칙이 뭐였습니까?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 없죠.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즉 소득 제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이 납입한 기부금은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치자금은 부양가족이 내 아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했습니다. 내가 공제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보험료입니다. 우리 예외 사항이었죠. 어떤 거?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예외. 자, 우리가 기본은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 없는데 예외가 두 가지 있었죠. 의료비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 그리고 보험료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에서는 보장성 보험은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월세 공제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국민 규모 주택에 내가 입주해서 매달 달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한 가족인데요. 애 이름으로, 우리 자식 이름으로 어떻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해준단 말입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은 본인 것만 됩니다. 즉 부양가족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나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 자, 60세는 기본공제 대상이고요. 65세는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이고요. 70세는 경로 우대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우리 자녀 세액 공제, 추가 공제되는 거 있죠. 뭐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요만큼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소득입니다. 소득 정리가 있는데요. 교복과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 한도, 교복, 안경, 콘택트 렌즈는 50만원, 현장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 한도, 산후 조리원은 연 200만원 한도라는 거, 뭐 이 정도 익히시고 적용시키시면 연말정산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연말정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업부 소속 사원 유재호, 입사일 2021년 12월 14일 총급여액 5,300만원 세대주고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모든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자료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만 부양가족 명세서 탭에서 뭐 입력한 후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좀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뭐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앞에서 보신 대로 기준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추가 자료가 있네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F2. 자, 누구였나요? 유재호였나요? 자,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볼게요. 자, 유재호 맞습니다. 자, 유재호 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여기서 먼저 부양가족이죠? 선택해 주시고, 자, 본인은 무조건 해결이 되죠. 우리 부양가족 등록할 때 자식이 있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자식이 있습니다. 있으면 배우자 있는지 봤더니 있죠. 한부모 공제는 안 되고요. 자, 다음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고, 자, 먼저 어머님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이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원 있네요. 이거 소득 제한에서 걸렸죠. 만 65세라 하더라도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습니다. 어머님은 공제 안 되네요. 김순자 부되어 있습니다. 예, 신경 쓸 거 없네요. 다음 배우자 소득이 없네요.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죠. 그러니까 되고, 그리고 자녀가 있네요. 소득이 없습니다. 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김민아는 무엇으로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 다음 유제니는 20세 이하죠. 선택해 주시고, 추가 공제 되는 거 있는가 봐요. 일단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추가 공제가 안 되고요. 배우자 추가 공제 없고요. 자녀세 공제 안 되죠. 만 6세까지는 안 됩니다. 만 7세부터 20세 이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요거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하는 부분은 이게 끝이 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특히 어머님 김순자는 우리가 다른 공제할 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공제되는 것은 의료비 공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먼저 의료비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왜? 자, 여기에 의료비가 있죠. 여기서 입력한 다음 반영하게끔 연말정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온 길에 요거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따닥 일반에서 따닥 나왔네요. 자, 입력해야 될 항목과 입력하지 말아야 할 항목 구분하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머니 질병 치료 목적 되죠? 5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중복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어머니 병원비 500만원과
대중교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네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신용카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입력해야 되고요. 어머니 보약은 안 되죠. 질병 치료나 예방의 목적만 됩니다. 입력해야 되고 입력하면 안 되고 배우자 라식 수술 비용 시력 보정용 120만원 입력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안경 안 쓰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콘택트 렌즈는 안경점에서 하기 때문에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한도가 50만원입니다. 연 50만원이지만 라식, 라섹은 의료비 전체가 다 공제되는 겁니다. 한도액 50만원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식, 라섹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비예요. 그래서 120만원 다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먼저 어머님이네요. 찍고 F2 직계 존속이죠. 소득자의 직계 존속 확인. 상호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세청이죠.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았다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건수는 한 건,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5불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입력 끝났고, 두 번째 배우자 라섹이죠. F2. 자, 배우자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상호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라고 그랬어요. 한 건이고, 금액은 얼마였나요? 120만원. 1200불. 자, 나머지 보험금 지급받은 거 없습니다. 확인.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어디에서 연말정산에 들어가시면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의료비가 입력이 되어 있죠. 반영되게끔 의료비는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험료부터 천천히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네요. 75만원. 자동차는 보장성이죠. 1년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0이 돼요. 계약자 유죄호 피보험자 본인 거네요. 예, 입력해야 되고요. 일반 보장성입니다. 100만원. 계약자는 배우자이고 피보험자도 배우자네요. 배우자 거도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배우자 거도 내가 납입하면 요거 공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자 유죄호고요. 피보험자 자녀에게 무슨 보험이 들었네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금액 몽땅 입력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200만원. 자, 오른쪽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 일반이죠. 일반. 여기가 얼마가 된다? 2불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다음입니다. 의료비는 입력했고요. 교육비네요. 자녀 유치원비 되죠. 한도는 300만원까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아래쪽에 노란색이 있네요.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따닥 해주시고 취약전 아동 1인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따닥.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100만원. 1뿔뿔 아이고 1뿔뿔 확인. 자, 처음에는 이 내용이 많아서 힘들어 보이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기부금이네요.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120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래쪽으로 살살 내리시면 기부금 63번 있죠. 노란색 따닥. 자, 여기에 정치자금이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글자가 조금 바뀌었네요. 자, 소득세법 34조 사망 종교돼 있죠. 단기 올해 거 말합니다. 참고로 기부금은 10년 2월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 120만원. 1200불 확인. 자, 됐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네요. 왼쪽에 있죠?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에 42번 신용카드 사용액 있죠? 칸 맞추어서 입력만 잘 하시면 됩니다. 따닥. 자, 여기 하는데 본인 신용카드 1200만원인데요. 빼기가 있잖아요. 연결됐단 말이죠. 유죄호 본인의 사용 신용카드에게는 의료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어머니 병원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대중교통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중교통은 따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얼마? 100만원, 신용카드 칸에 얼마? 1100만원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자,
자, 따로 한번 해볼게요. 신용카드는 얼마? 11뿔뿔 하고, 대중교통 40%짜리죠. 이게 얼마? 1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하나 끝이 났고요. 다음,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했네요. 자, 신용카드도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 없죠. 참고로, 우리가, 부양가족은 직계존 빗속과, 직계존 빗속과 배우자까지만 됩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500만원을 입력하는데요. 대중교통분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중교통에 30만원, 신용카드에 47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대중교통 찾아서 어디에? 여기네요. 똑같으네요. 얼마? 1300불 누적하면 됩니다. 다음 신용카드가 얼마? 470만원입니다. 그러면 누적하면 1570만원이네요. 15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아주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부양가족 초과자료 입력은 입력이 끝났죠.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이름으로써 우리 전산 세부이것 101회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